처음에 이 부탁을 받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디자이너로 살아가기 시간이 주어진 게 30분인데 시시콜콜 다 과거사를 이야기하려면 몇 달, 며칠 걸릴 거고요. 최대한 짧게 하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힘듭니다. 한 10초 만에 끝납니다. 이거를 30분이니까 더 아주 애매한데요. 시기에 묻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만에 끝낼까요? 아니면 30분 채우면 괜찮습니까? 그냥 시간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디자이너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어느 분이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눈물이 핑도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디자인 학회에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가 대학의 교수분으로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분들은 사관학교 교수 내지는 총장이고 또는 훈련소 소장님입니다. 밀전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인데 가끔가다가 전쟁터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면 아주 속이 푹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오고 와야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얘기 그 90% 거짓말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지경부에서 나오신 분, 저 웬만하면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계십니까? 가셨죠? 저 웬만하면 올라오는데 못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디자인 엄청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 제일 공감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장에 밑에 쪽에 나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 이게 3.5로다가 3.8이 1등이고 3.5로 독일과 함께 3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만족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를 도와줬는지 저는 도움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장관 앞에서 무슨 간담회 할 때 한판 제가 얼굴 붉히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KIDP 원장, 지금은 안 계신 분입니다만 예전에 계신 분이 장관 앞에서 한참 폼을 잡았습니다. 자기네가 이런 거 이만큼 도와줬고 이만큼 후원했습니다. 그래요. 쭉 순서대로 가다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뭘 도와주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시뻘게 아주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꼭 남 망치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분 계시면 좀 오늘 한판 이거 끝나고 나서 저 너무 옆을 많이 썼습니다. 디자이너로 어떻게 살아가냐를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요. 저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까지 말해야 되나? 전 40년을 참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30분 만에 하나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건 너무 막연하니까 무엇이 궁금한지 좀 질문지를 주시면 제가 당연히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날에 우리 강현주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지를 주신 것에 대한 짤막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프린트를 보셔도 사실 됩니다만 혹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눈물이 핑 돈다고 했는데요. 디자이너, 여기는 생략됐습니다만 가로 열고 노예 가로 닫고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 벤허라는 영화. 명절 때마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한 20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이 잡혀서 발에 족쇄를 차고 그 전쟁 전함 지하에서 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북을 탕탕탕탕 때리면 거기에 맞춰서 노를 짓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옵니다. 막 발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이 노를 짓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박자에 맞춰서 짓고 지쳐서 쓰러지면 내다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났어요. 과연 우리나라 지금 디자이너들이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폭이 과연 얼마나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맞추지 않고서는 어차피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디자인인지 이 갑과 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그러면 자꾸만 가로 속에 노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제발 그렇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그냥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제가 너무 기회를 주나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오래전에 배우 프로, 지금은 뭐 잘 안 좋게 됐습니다만 말 그대로 대우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됐나, 왜 디자인 전문 회사를 시작하게 됐나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었겠습니다만 저 역시 작은 개인 회사 또 작은 에이전시 거쳐서 뭐 연구실 거쳐서 그 다음에 대우라는 큰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또 전문회사로 독립을 해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오늘 말인데요. 대우라는 그 대기업에 저는 들어갈 때 처음에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제 경력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반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만 8년 반 근무하는 동안 이게 서서히 입장이 바뀌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사세가 막 커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밑에 부하 직원이 많이 생기고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 관리를 하는 쪽을 회사에서는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뭐 직급도 대리, 과장, 뭐 차장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열 몇 명이었던 부서가 한 7, 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 다음에 결제 서류 기한서 써서 결제받고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제일 빨리 출세했구나, 지급도 빨리 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아주 속으로 끌었죠. 이거를 계속 다녀서 관리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저는 관리보다는 직접 디자인을 더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린단 말이 있듯이 한참 그런 차에 운 좋게도 포도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되는 바람에 그걸 핑계로 이제 8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 누구나 아마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0년 넘어가면 좀 어려워지죠. 10년 넘어가서 독립을 했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구제할 방법이 참 어려워집니다. 또 계속 있다가 회사에서 잘려도 참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8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84년부터 27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철학 기전이 뭐냐, 또 초기와 달라진 건 뭡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거 안 따졌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만 꽉 차가지고 다른 건 대책도 없이
열심히 디자인해서 디자인 잘하는 집단이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밖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세 번째, 당장의 달콤한 부딪히기가 뭔가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에서 가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계약을 1,000만 원으로 보고 300만 원은 조용히 돌려달라. 은행 700만 원 가져라. 이런 유혹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직 버티는 힘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 잘한 사람들은 문 많이 닫았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센터이다. 좀 힘들더라도 똑바로 가는 것이 역시 더 멀리 가고 빨리 간다. 그런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하여튼 맨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그때 목요일 강의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 가르쳤던 졸업반 제자들 4사람, 후배 한 사람에서 저까지 5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제 피고, 또 집에서 신문 2개 보던 거 하나로 줄이고, 우유 2개씩 먹던 거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건 우유 하나, 신문 하나 더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 밖에 나서 아무리 해서는 소용없다. 가족들도 나한테 힘을 실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기꺼이 아기가 먹는 우유 하나 빼고 어른이 먹던 건 과감히 잘랐습니다. 그 1년 봐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마음에서 정신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문 하나 자르고 우유 하나 자르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잘 돼서 한참 잘 될 때가 한 2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저 고급 인력 25명 저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가 웹 디자인을 최초 아주 우리나라에서 웹이 막 시작할 때 전망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웹 디자인을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30명까지 불어나서 다 해서 한 55명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온다만 경영 컨설팅 회사하고의 어떤 합병이 진행이 됐는데, 그쪽 멤버까지 다 하면 아마 대략 한 75명, 한 75명에서 80명 정도까지 불어났는데, 기대했던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원위치로 왔습니다. 15명 내외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를 거쳐간 직원들이 대략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분도 한 5분이 저희 직원 출신 중에서 대학 교수가 또 만들어졌고요. 또 각자 자기 디자인 스튜디오 하는 사람이 한 15군데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만 가지고 좀 모자랄 때는 저희 말로는 예비군 동원한다고 합니다. 요 일은 누구가 잘했었다 하면 그쪽 연락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운영이 참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와 지금과가 어떤 변화가 있냐고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주로 많은 디자인 분야 중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쪽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그저 한 10군데도 잘 안 됐습니다.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개인지 다 한다고 그러고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디자인 값 자꾸 내려가고, 또
또 일을 따기 위한 그 수주에서 아주 별의별 소설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또 평균 근무 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 가끔 대학에 어디 뭐 특강이나 이런 거 갈 때 이 얘기 자주 합니다. 꼭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꼭 뭐 이거 좋다고 해서 저희 뽑지 않는다. 남과 얼마나 다르냐. 대기업이라면 수백 명 디자이너가 있는 데라면 덜하지만 저희가 치고 10몇 명밖에 없는 조직에서는 비슷한 사람은 절대로 둘이 필요 없습니다. 설령 조금 성격이 좀 뭐하더라도 남과 얼마나 다르냐. 다른 사람이 돼야 서로 시너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재주만 하는 그 중에 하나라면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학교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근무연한 저희 지금 현재 15명 중에 10년이 넘은 사람이 6명입니다. 굉장히 장기 근속이라 이게 근데 꼭 좋은 점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은 조직이 안정되고 또 웬만한 일은 믿을만하게 굴러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반대로 10년이 넘어가면 보급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자꾸 올라가야 되고요. 디자인들이 자꾸 떨어지고 이 계획을 과연 어떻게 메꿔야 되겠죠? 제가 제 피를 팔아도 저렇게 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이게 조금 중복이 된다만 190년대에 비해서 회사 간의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디자인 작업 중에도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또 CI나 BI가 아이덴티티 작업이 비교적 규모가 포스터 하나 하고 캐달로그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좀 예산이 좋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세 번째가 이게 청진전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가격이나 정상적 거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저는 안 되고요. 저는 각자 개인의 어떤 도덕성 내지는 마음의 문제지 저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아지니까요. 조금 전에 참 저도 그 프린트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전에 2002년도 처음으로 디자인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년에 36,000명이 졸업한다고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22,000명이더군요. 그러면 14,000명 정도가 줄은 거네요. 한 9년 만에. 예, 네. 전문대까지 포함한 게 36,000이고요. 예. 22,000은 전문대를 빼고 4년 뒤에 넘치는 1년째 학교 아닌가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요. 그 당시 36,000명이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합쳐서 제도권 교육기관 나온 게 36,000명이고 디자인 학원은 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치면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22,000명 보고 정신 차렸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디자인 전공자 3분의 1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사이즈나 필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몸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몸값이. 그래서 디자인 값이 떨어진다는 건 곧 디자이너의 몸값이 동시에 추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클라이언트는 또 이러한 조건들을요 참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너네 말도 얼마든지 줄 쓰니까 생각 없으면 반도 뭔가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이 순환이 지금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 어떤 일이냐 해서 그러면 전 맨날 그러죠. 깨물으면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작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다 그래도 애를 쓰고 막 땀과 노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또 대전 엑스포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기업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청정원 같은 경우는 미원이라는 회사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추락을 해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진 그런 경우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물론 디자인 때문에 회사가 꼭 다 살아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디자인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그 회사 그 담당 주역을 만나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맨날 말로만 고맙다. 두 번째는 이 샘표라는 회사, 샘표 관장이라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6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기 회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그 낙후됐던 기업 이미지가 새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바꾸면서 지금 굉장히 활기 있고 젊은 기업으로 지금 변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볼 때는 정말 기분이 상당히 뿌듯합니다. 세 번째로는 퍼시스라는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단히 성공적인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로 브랜드가 많이 수출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야 괜히 그 다음 한국 사회 속에서 디자이너의 삶의 질은 앞으로의 전망은 참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각광받는 스타 디자이너들이 이제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유수한 그 세계적인 디자인 컴페어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대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좋은 상을 타는 작가들이 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톱 디자이너들의 수준은 세계 톱과 거의 이퀄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는 조금 전에 좀 중국이었다만 그런 특별한 몇몇 스타를 빼고는 굉장히 취업도 힘들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 필리핀의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디자인계 전체를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자꾸 이게 중복이 됩니다. 너무 많은 배출 때문에 이거 참 문제 아닌가. 저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위해서 법학 전문 대학원 그 정원 늘리는 문제하고요. 그 로스쿨 문제하고 또 의학 전문 대학원 의사를 더 배출하기 위해서 그 나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변호사나 의사들이 아주 맹렬하게 반대했죠. 그 숫자 약간 느는 거 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36,000명씩 막 나와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전문성, 또 대학 교육에 바라는 점, 뭐 말씀드리려면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줄여봤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과 다른 나만의 특기는 무엇인가를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찾아서 끄집어내주는 데에 참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이외의 것들한테 관심 갖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맨날 디자이너들끼리 어울리지 마라.
몇 번 만날 때 좋은 얘기하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나중에 남 욕하는 거밖에 할 일이 없다. 가장 신나고 귀찮은 그리고 재미있는 게 남 욕하는 건데 자꾸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자주 만나면 저절로 글로 가게 된다. 그러니 다른 전공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그래야 그게 나중에 네가 디자인할 때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가 되지. 같은 전공자는 좀 덜 만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잡종 강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아닙니까?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근친 상관을 하면 점점 품종이 떨어지고, 그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만나야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학사를 한 데서는 석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데죠. 또 석사를 한 대학에서는 박사를 거의 하지 않든가 안 받아주든가 그냥 올라가면 쉽게 졸업되는 거죠. 쉽게 하겠다고. 딴 데 가서 다른 학교에서 그 다음 그레이드를 따야 정말 아주 피나는 노력 끝에 진짜 자기 실력으로 졸업한다. 이 얘기를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반대는 저거 같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전에는 이 왕족들이 평민들하고 잘 결혼을 하시니까 근친 상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심지어는 형제 자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많겠죠. 정신 분열자가. 이게 완전히 품질이 떨어진 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장 전문회사에서 다른 분야 확장해본 적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대 초반에 웹디자인 분야 신설에서 꽤 제법 볼륨이 커졌었는데요. 전 저쪽을 잘 모릅니다. 전 컴퓨터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전 옛날에 붓으로 손으로 그리던 데가 그리운 사람인데 웹디자인 자체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너지를 바라보는 거지 웹을 바라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의외로 이게 시너지가 잘 안 이루어져요. 따로따로 이게 굴러가지 이게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머리만 복잡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컨설팅 회사하고 이렇게 되면 활동을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이렇게 큰 범위에서 멋있게 되려고 상상을 했는데 너무 빨랐든지 저희가 좀 뭘 잘못했든지 하여간 결과가 썩 좋게 안 나와서 서로 결별을 했습니다. 2000년 초에요. 다음 디자인 전문회사와 대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일하는 장단점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짧게 줄이면 전문회사 경우에는 자신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에는 비교적 좀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또 나중에 독립을 위해서도 기초 체력 단단히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다. 결국 한마디로 치면 강한 생명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필드에서 활동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인하우스 경우에는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는 확실히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고 또 다른 여러 부서, 회사 안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분야 사람들을 가까이 알고 교류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안정적인 생활 이것이 보장되는 것 이게 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죠. 그래서 서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디가 좋고 나쁘다 보다도 자기의 성격에 맞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전문회사를 창업한다면 어느 시점 어떤 경력을 쌓고 시작하는 게 좋겠느냐 질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를 경험을 하면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든 간에
그 정도를 하면 그래도 여러 내공도 쌓이고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 당시에는 7년 내지 10년에 독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이게 상황이 달라졌더군요. 물어봤더니 이제는 워낙 졸업생은 많지만 뽑는 데가 적다 보니까 아예 취업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저도 몇몇 사람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예 취업 생각 안 하고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쌍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줄에 가서 뒤에 줄 서 봐야 가는 길이 많이 보인다. 몇 년 뒤에 어떻고 몇 년 뒤에 어떻고. 물론 당장 연봉 얼마 더 받는 건 물론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이면 결혼하기에도 유리하고 뭐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정말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없는 줄 새로 만들어라. 물론 힘은 들겠지만 없는 줄 새로 만드는 게 최고다. 그러면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뭐 당연히 1인자가 되니까 긴 줄 뒤에 쓰지 말고 없는 줄 만들자.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붙인 적도 있습니다. 주요 클라이언트는 시기별로 어떤 변화, 또 신규 클라이언트 개발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주요 클라이언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 기술 용역 사업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요. 광고 대행사 같은 데는 물론 아주 격심한 경쟁을 뚫고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한번 잡으면 최소 1년 아니면 좀 잘 보이면 2년, 3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일반 디자인 경우, 특히나 아이덴티티 디자인 경우는 한 번 하면, CI를 한 번 하면 한 10년 이내에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한 번 하면 굿바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한 번 잡기에는 그렇게 힘든데 그 작업 끝나면 그냥 굿바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요, 구조가 굉장히 피곤한, 그래서 제가 아까 노예 구조라고 말씀드린 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 경우는 주로 신문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작은 조직에서 무슨 영업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영업을 한다라고. 그건 뭐 저희뿐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도 다들 마찬가지죠. 뭔가 좋은 게 나오면 저거 어디서 했냐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영업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술 용역 사업은 너무 그 한계가 빠르기 때문에 자체 기획에 의한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저기 비교적 좀 가능하고 유리한데요. 그래픽 쪽이나 시각 쪽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제품화 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게 좀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식 수준, 디자이너를 대하는 태도, 사회적인 수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줄이 아주 참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일반 대중 소비자들의 안목이 전문가들을 너무 속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국민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지금 세계적인 명품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그 명품 쓰는 사람 많지 않은데 소비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 엄청 비싼 그 명품들을 이미 소비자와 클라이언트는 쓰고 있고 써봤고 골라봤고 그러다 보니까 안목이 이미 벌써 너무 속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뭘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 못 들은 지가 15년이 넘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절대 농담 아닙니다. 웬만해가지고는요, 끄딱끄딱 하면 그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웬만하면 다시,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더 다시. 그만큼 높아요. 눈높이 가서 교육도 이거 과연 그런 소비자와 클라이언트를 대하려면 졸업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줄도 아주 겁나는 거죠. 특히나 컴퓨터가 일반화된 다음부터는 디자인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중에도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누구나 다 디자이너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한 차원 높은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주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자리에 딱 교수님만 계셔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합니다. 너 진짜 디자인 좋아? 굶어도 좋아? 그러면 해. 근데 안 그러면 빨리 바꿔라. 아직도 안 늦었다. 왜? 차라리 포장마차를 해도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포장마차가 쫙 있으면 그 중에 이 포장마차에 멋있게 할 능력이 있어. 그게 제일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디자인해야 돼요? 그 3만 6천 명이 다 모읍니까 1년에? 그래서 저는 그러죠. 너 진짜 굶어도 좋아? 그러면 해. 아니면 옮겨서 디자인을 이용한 다른 거를 해. 그 다른 거는 기와이는 없던 줄 새 줄 만들면 최고로 좋고.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불광불급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 미치도록 좋지 않으면 빨리 길을 바꿔라 라고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로서의 나는 누군가, 내 장기가 뭐고 단점이 뭐고 내 경쟁자는 누구고 내가 현재 어디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디자이너로서 홀로 서기는 참 힘들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화두를 풀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저 인디안 주제인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죠. 미국의 인디안 추장 중에 그분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죠. 100%. 가서 물어봤대죠. 어떻게 추장님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오다. 비가 올 때까지 하면 되지. 내가 뭘 하나 목표 사놨으면 될 때까지 해서 안 되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기왕 디자인을 하려면 인디안 추장 고치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것도 뭐 책에 많이 나오죠. 중고차는 폐차장으로 가지만 포르쉐는 박물관으로 간다. 자기 디자인이 폐차장으로 갈지 박물관으로 갈지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다. D가 하고 달린 거니까 알아서 합시다.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한 페이지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장 더 내겠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좋아하는 말 몇 개만 적었습니다. 남을 아는 건 지혜고 나를 아는 게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정확히 아는 게 어떤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사에서 이 항공우주국에서 사람 뽑을 때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실패했다가 일어선 사람을 뽑는 됩니다. 계속 실패를 모르고 잘된 사람은 안 뽑는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이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 게리 플레이어라는 그 골프 선수가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많이 할수록 운이 점점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진실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 거짓은 항상 복잡하고 성가시며 노골적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 저 아주 좋아하는 명문자입니다. 디자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난해한 디자인이 참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거짓 아닐까.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해야 진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나는 과거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고 지금 나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의 미래이다라는 말을 이제 늘 잊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인데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이제 컴피티션에 들어가면 심사를 할 때 보통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기관은 내부의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업이나 특히 이런 상당히 많은 데에서는 내부 인원 플러스 외부의 교수님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많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를 수주하기 위한 여러 업체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그 중에 이제 어디가 제일 좋다 성적을 매기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마다 이게 과연 잘 가고 있나 이럴 때 이제 교수님들의 그 조언을 얻으려고 많이 초대를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일부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너무 방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해주시는 분, 도움이 되게 해주시는 분도 많지만 요즘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덴티티 분야도 이게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알던 거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잘 안 가고 저희 친구들이 갔다 와서 쭉 평한 거를 메모한 걸 보면 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면 좀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어느 교수가 더 잘한다. 그래서 좀 다른 잘하는 분들 추천해 주시고, 만약에 참여하시려면 진짜 준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오라고 얘기를 커미트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교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같이 값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건 제가 참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클라이언트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같은 응모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이러면 모자른 점이구나, 잘못했구나, 이 다음에 좀 더 보강해야겠다,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